열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 사회자가 미리 좀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표하신 순서대로 짧게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는 제가 조금씩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해사보벌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긴 하지만 설치되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인천이 최적지이다.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인천의 인프라가 완벽하고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혹시 또 덧붙여서 또 다른 토론자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씩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인천이 최적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또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부의장님도 나오셨고 우리 학계의 대표이시자 또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광호 사무총장도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법조단체 대표로 우승하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각 계층에서 각 또 우리 조직에서 인천법원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아니면 또 충고나 제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토론 발표 순서대로 오늘 가장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우승하 변호사님께서 제일 먼저 한번 조금 종합 토론에 가름해서 이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더 할 얘기가 많은 걸 어떻게 우리 한필훈 변호사님 잘 아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활동을 좀 하면서 느낀 부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법조직역에서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또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이후에 부산 측하고 서울 측은 해사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인천의 여러 기관, 저희 지방변호사회도 그렇고 약간 준비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후발주자로 진정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인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랑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인천 지역은 공항이 거의 세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접근도도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고 해상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면 한진해운이라든지 거대 해운사가 연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그 사건의 원인이 뭔지 이 배를 과연 얼마까지 우리 법원에서 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해사 법원은 항구에 근접성을 가지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동량이 가장 많은 쪽으로 돼야 됐었겠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컨벤션을 기준으로 하는 해상 사건도 항공 사건을 해상 사건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의 사건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1980년대부터 전문법관을 계속 대학 때부터 교육시켜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관할 지역에 갔을 때 공평 타당한 판결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은 법원 어떻게 양성하고 있냐면 2년, 길면 4년까지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신뢰하고 그쪽의 의뢰를 법원에서 쟁송을 제기한 사람이 나중에 2, 3년 지나니까 결과가 바뀐다. 이런다고 하면 그 나라의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해상 사건과 같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민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에 대한 책임, 불법 행위들이 다 결부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투자 회사들까지 들어와야 돼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복잡다기한 법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해운사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타당한 결론이 나오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부산에 위치하든 서울에 위치하든 인천에 위치하든 광양에 위치하든 국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 보험이나 선사나 해운 회사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약간 공통적입니다. 제가 발표에도 좀 담았는데 한국에 법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저희 인천은 제가 나갔고 부산에서는 다른 전문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주최하고 TF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코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 지금 전담재판부 4개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리스트에 코리안 차트, 코트라고 쓸 수 있느냐. 그 차트 안에다가 법원이란 말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선택지가 가능하다. 근데 보험을 한국이 좋아서 혹은 한국의 보험사, 한국의 해운회사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코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한국은 해운 강국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부분이 직접적으로 국부 유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논의가 어느 정도는 근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법원을 들여와야 하는지, 법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사실은 대법원도 그렇고 많은 학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해법학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학회장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전담 재판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라는 게 저희의 그쪽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런 전담 재판부를 아무리 확대한다 한들 계약을 할 때 한국 법원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해상 사건, 우리나라의 큰 배가 해외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국에서 해결도 못 하고 심지어 해외의 큰 배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고가 났는데 한국 법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큰 거대 해상 사건은 전 세계의 유명한 로펌과 보험사들이 다 들러붙습니다. 엄청난 법률 서비스 시장이에요. 선임료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기간도 길어지고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입장이 바뀌게 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국부가 계속 유출돼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전담 법관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 2월 달에 논의가 됐을 때에는 전문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우리 사법제도에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져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법원을 우선으로 통과시킬 건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저희 회사법원하고 노동법원이었는데 그러면 전문 법관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다 판사님들 굉장히 유능하시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을 그걸 1년밖에 안 해보신 판사님이 결정을 낸다. 그것도 전 세계에 많은 법률가들이 있는 집단을 상대로 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천을 제가 인천 변호사라 그런 건 아니고 인천은 많은 여건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제공항을 논거로 들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저희 변호사협회에서 제가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산과의 경쟁력을 놓을 때 국제공항이 있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만약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가덕도 공항이 통과가 돼서 거기에 수조에서 수십조가 들어가서 또 인천공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태까지 커서 이 해사법원을 논의할 때하고는 많은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인천이 반드시 본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시민들께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법원 하나 생기는 게 인천에 과연 도움이 되냐 나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10개 해상 법원이 있는 근처는 대부분 거대한 선사들이 다 있어요. 최소한 사무실이 다 생기는 거죠. 거기에 해외에서 와서 숙박도 하고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문제가 돼서 이미 벌써 한 30년 넘게 중국도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전에 영국에서만 만들어진 법리가 전세적으로 통용되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나온 판결,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판결을 세계 각국이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물동량이 너무 많거든요. 분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인천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인천 시민들께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저는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우리 시에 계시는 안변배 존경하는 시의원님, 또 이광호 사무처장님, 또 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천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서는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우승하 변호사님 역시 지난 수년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가장 또 이런 것을 논의하는 현장에서 인천을 역설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마지막 우승하 변호사님의 종합 토론에 거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인천 시민분들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님의 종합 토론에 가름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해사 법원 지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토론에 나와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제의 신 우승하 변호사님 아주 진짜 전문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광역시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시의원을 3선했습니다만 중간에 떨어져 있을 때 토론회가 열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3년 전에 토론회 한 번 하고 어디까지 공백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이 다 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해사법원이 인천에 위치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 시민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모으는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가덕도의 남동권 공항을 선정할 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옮겨 다녔어요. 이렇듯이 부산, 인천하고 이제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인천 시민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언론이나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보니까 해양 관련 인프라가 자기네들한테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해사법원 설립도 당연히 부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수요자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꼭 인천이어야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또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제 촉구 결의안도 내서 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또 인천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 언론과 힘을 합쳐서 기획 기사도 내고 해서 언론적인 홍보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인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는 서명운동입니다. 우리 인천도 서명운동을 그동안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왔는데 이제 해사법원을 위해서 한 150만, 200만 정도의 인천 시민들 그 서명운동을 한번 펼쳐볼까 이런 구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의회 또 부의장님이시기도 하시죠. 시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적절한 시기에 촉구 결의안과 서명운동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김광석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에 가름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 쭉 드렸고요. 지금 좋은 얘기들 앞에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제 우 변호사님께서 너무 그렇게 좋은 이렇게 정확한 지적과 정말 해사법원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이제 인천 시민들이 좀 더 이 해사법원 유치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무슨 어느 지역과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뭐 그러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경쟁력을 어디가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거냐, 뭐 이런 걸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외국인 당사자 재판 뭐 중재 이런 거 연결되다 보니까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접근성이 지금 용이하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인천의 진짜 강점이자 정말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프라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연관되는 국제기구가 있다.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어떤 연계성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도 인천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사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해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국제적인 법적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만약에 부산에다가 이걸 해사법원을 만들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사법원을 아까 설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이 사법서비스의 그 수요자의 이용 편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성이라든가 국제성이라든가 해상사건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떠한 그 서명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민의 어떤 힘을 빌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사 법원 유치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관심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부산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협회 이런 거가 70%가 부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소송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해사법원은 부산이 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 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가 어떻고 지역균형 발전이 어떻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어떠한 행정의 어떤 우를 범하는 그러한 사례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저희가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도 6월 3일 날 인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배준영 의원님께서도 어제 법률 개정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상현 의원이 내신 거에 공동 발의를 허종식 의원과 신동구 의원, 유동수 의원이 함께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합류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해사법원은 우리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외국의 그 어떠한 국부가 유출됐던 그런 것도 예방을 하자, 이제 이런 뜻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75% 이상이 수도권에 선사나 해운회사의 본사가 위치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관련 인프라들도 잘 구축돼 있어서 수요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또 인천이다. 그리고 또 인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관련 어떠한 그런 위원회, 그리고 우리 저기 해경 본점, 그 본부, 그리고 이런 그 국제기구라든지 해양 관련 이러한 그 본청들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력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해사부 유치는 지역 경쟁이 아니겠죠. 국가 경쟁 제고를 위한 일이고요.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최적지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강호 사무처장님께서 종합토론회 가름한 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문가분들 나오셨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해사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해사법원이란 말도 사실 낯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사법원이 소유자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해사법원이 소유자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왜 필요한가? 그 인천 지역에서 해사법원이 있으면은 소유자 측면에서 어떤 실익이 생기는 건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같이 이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변호사님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저는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천 지역의 이제 시민들 특히 정치계와 시민사회계, 학계, 전문계 그리고 언론 이런 곳들이 이제 동일한 의견을 갖고 동일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름하여 이제 범시민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1년 반 있으면 1년 반도 아니죠. 이제 1년 좀 넘으면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이제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돼서 대선 때 인천 지역의 어떤 지역적 공통 공약으로 여야를 떠난 공통 공약으로 제안도 해보고 인천 지역의 대선 후보들이 왔을 때 인천 시민들과 이것을 같이 약속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이강호 사무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한테 홍보 전략을 좀 짜주기를 요청하셨으니까 오늘 오신 홍보보다 소통. 소통을 위한 전략을 소통을 위한 것을 짜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또 패널 분들께서도 한 번 더 과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토론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예의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2.5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서 오늘 토론회에는 시민 여러분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회로 우리나라의 해사법원 설치가 왜 필요한지, 왜 인천에 설치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토론을 통하여 인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힘이 없으면 해사법원 유치가 어려울 것이고 인천 시민의 힘이 모이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인천 중구 강화옹진의 배진영 의원님 그리고 법무법인 창가방패의 우승화 변호사님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이신 안병배 부의장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의 김광석 교수님 인천평화복지원대 이강호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경인방송이 주관한 해사법원 왜 인천인가 시민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